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오늘로 1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비한 화산 지형과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검은 오름. 오름을 찾은 탐방객들이 제주도 지도가 그려진 리플릿에 스탬프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찾은 탐방객들만 받을 수 있는 인증 스탬프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니까 관심이 더 가잖아요. 정말 좋은 곳이고 다시 또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재작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는 87%로 지난 2008년의 40%보다 7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7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20여 곳이 돼가는데 그래도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손님들 오시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식당들이 수육이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산지구를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자연환경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탐방 예약제를 도입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협력금을 걷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가 일단 기초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 인류의 자산으로서 이 지역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법적 보호 체계의 수립도 필요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확대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충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희생자 심사를 위해 4.3 중앙위원회가 6년 만에 개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중앙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차 희생자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된 미결정 희생자 2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4.3 중앙위 회의를 소집해 희생자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조만간 제출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최종안이 결정되면 오는 29일쯤 결과를 공표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개헌 추진 등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수의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주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갓길을 달리던 3륜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노인이 숨지고 운전자인 또 다른 노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큰 길로 뛰어들더니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인지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을 한다든지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혼용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233건, 5년 만에 80%나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인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운전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젊은 운전자들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젊은 분들이 끼어들기 잘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끼어들기를 하지 말고 좀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은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통약자를 좀 보호하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노인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8.8%인 3만 5천여 명. 노인 운전자들의 적성 검사를 강화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추가 양성 반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으로 반입되는 불법 가금류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도내 오리 사육농가 10곳에 대한 항원과 항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중단시킨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주 지역 관광 수입이 2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제주 최대의 혼잡 지역이었던 대형 면세점 앞. 전세버스는 찾아볼 수 없고 개별 관광객들만 드문드문 발길을 이어갑니다. 불과 넉 달 전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용객 감소는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형 면세점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월 중순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3월 중순 한한령 이후에 몇 년 전에 한 마이너스 한 60%까지 빠져 있다가 5월, 6월 좀 들어가서 조금 회복은 돼 있지만은 작년에 비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4월과 5월 2달 동안 제주 지역 관광 수입은 2,147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면서 723억 원이 늘었지만 씀씀이가 큰 외국인 관광객이 72%나 줄면서 2,870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렌트카라든지 일반 음식점 이런 데는 업황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그 지출 비중이 컸던 쇼핑 그러므로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내수 경기가 유지되면서 제주 지역 종합 경기는 지난 1분기와 비슷한 보합세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도민 체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광시장 다변화와 내국인 관광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후폭풍이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제주의 작은 중국으로 불렸던 바오젠 거리에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거리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텅 빈 거리. 곳곳에 문을 닫은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1년 중국 바오젠 그룹의 관광단 만여 명의 방문을 기념해 지정된 바오젠 거리입니다. 한때 유동인구가 하루 7만 명이나 됐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기자 상인들이 거리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바오젠 그룹이 한 번도 제주에 오지 않았고 올해 예정됐던 방문도 취소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황에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갖고만 있어야 되냐. 지난번에도 조사하면서 했지만 그때는 정말 확실한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명예도로명인 바오젠 거리의 사용 기간인 5년은 지난해 만료됐지만 제주도는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3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장 결정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름을 바꾸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58%로 연장하자는 의견 42%보다 높았습니다. 바오젠 거리는 지금 단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폐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줄어든 학생 수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는 결혼 이주 여성이 입학해 다니고 있습니다. 목포 MBC 박영훈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섬마을 초등학교. 전교생이 38명인 이 학교의 2학년 교실은 특별합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의 엄마, 그리고 9살짜리 그부 2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덩이를 모으고 있는 있군.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24살 밤티 씨는 지난해 입학했습니다. 빠른 적응을 위해 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고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밌지? 취지가 좋은 데다 학생 수 감소에 고민하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입학 규정 검토를 거쳐 밤티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 오면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학년이 바뀌어도 같은 담임 선생님을 배정하고 갓 태어난 아기와의 휴식을 위해 교실에 소파를 배치하는 등 학교 측의 배려로 밤티 씨도 어린 그부들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친절해요. 밤티 누나가 우리가 어려운 거 하는 거 도와줘서 좋아요.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년간 문을 닫은 농어촌 학교는 전남에서만 800여 곳. 결혼 이주 여성의 입학 사례는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작아지는 섬 학교의 모습이 겹치면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만큼 오늘도 육상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당분간 안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25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햇볕이 강하지 않아서 한낮에도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종일 23도 내외로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기온이 꾸준히 오르면서 점차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도련이동 도련사거리에서 마주오던 승용차 2대가 부딪혀 차량에 타고 있던 34살 홍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멸 등 사거리에서 운전자들이 서로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객 선사가 화물 무게를 속여 운송한 혐의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대 차량 적재 대수를 초과해 수차례 운항한 혐의로 도내의 한 여객 선사와 하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차량의 중량을 계측한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여객 선사에 제출한 화물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과 김광수 교육의원은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정책이 거의 없고 예산이 반영된 계획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선화 의원은 이성문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치권 인물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했다며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의 선거운동성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원지사가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많은 정무 인력을 채용하고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주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어머니인 74살 A 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다 사건 직후 달아났던 점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